오늘 할 얘기는 진보 정치 대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조약골이 부르는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잠깐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언제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은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집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 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단어를 우리가 진보라는 말로 대체하면 결국 진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은 곳도 장애인이 갈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게 하는 것,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정말 군림하지 않고 서러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진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보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보란 뭐냐? 여러 가지 또 진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진보 정치 대통합 하니까 진보 정치 대통합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5월 31일 민주측 주재로 각계각층의 그런 진보 정치 대통합을 바라는 제 단체 정당이 모여서 5월 31일 합의를 하고 진보 정치 새로운 당이 생기면 이러한 강령, 이러한 정책으로 하자라는 안을 정리하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자.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개인과 제 세력, 정당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에서는 결국은 531 합의, 828 합의안이 부결되고 진보 대통합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보 정치 대통합에서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신당과의 합당에 이어서 국민참여당 합당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진보 양당과 연석회에 참가하고 있는 제 단체와 세력이 그런 진보정당, 진보신당의 당대의 부결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진보신당과 우선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결정,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산됐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통합에 찬성했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노회찬, 심상정, 조성수 대표들을 비롯해서 진보신당 내에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 그런 분들을 531, 828 합의를 존중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 진보정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정치 세력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세력과 당과 함께 진보정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 관련해서 지역별로 다 당원들이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하고
당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기관 회의에서는 당내 안건으로 어떤 11월 13일까지 진보정치대 통합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민참여당을 참여시킬 것인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모든 논의는 이제 이후에 뭐 중앙이나 대연대가 없으니까요, 이제 수임기구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일요일 날 9월 25일 2시에 성북 구민 회관에서 임시 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진보란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당원들이나 또 민주노총에서 일부에서는 또 이제 조합원들 내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진보가 맞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보란 뭘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평화란 말을 빼면 거의 진보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저희는 진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진보 정치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진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서지 않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5.3일 합의문에서는 그랬습니다. 5.3일 합의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어떤 6.15 이런 것들에 합의하고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활자화된 내용으로 정리가 됐지만 보통 생각하는 진보에 대한 개념은 보는 사람마다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진보라는 개념이 뭐 아주 그냥 큰 의미로 좀 있죠. 지금 아무튼 이명박 반대하면 다 진보죠. 거의 좌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격당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일상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진보의 개념은 아무튼 전통적인 그런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경험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진보의 개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참여당 같은 그런 이제 국민참여당의 일부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그런 관료를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뭐 자유주의 진보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참여당 전체가 다 그런 자유주의 진보는 아니죠. 참여당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은 또 각기 다른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운동이 우리가 진보운동 해오면서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인신론에 있어서는 모든 세계 변화 발전한다라는 어떤 변증법적 인식론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진보운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신론은 우리 자체가 변증법적 인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 해방, 노동 해방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해 왔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물이 고정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인 존재론에 있어서는 우리는 객관적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보운동을 해온 우리들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과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요즘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또 당원들이 어떤 진보운동에 참여하겠다. 지난날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반성한다.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실천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실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참여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과거에 뭐 했냐.
변하지 않았다, 실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고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천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과거에 있던 행적을 그대로 고정화시켜서 예, 이게 하나로 어떤 규정해버리는,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 어떤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우리의 기본 인식이 좀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실제 우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종북딱지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사실 수구 보수 세력에게 탄압의 빌미까지도 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진보운동이 수십 년 후퇴했다고 평가도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수구 보수 세력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그런 보수 종북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다 품어안고 가겠다 결심한 거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현실에서 어떻게 뭘 할 것인가, 미래에 뭘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진보 대통합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에 뭘 했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어서의 진보 대통합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도 그런 데서부터 뭔가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역에서 국민참여당 당원들과 함께 실천활동을 하고 지역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실천력이라든지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민주노동당 초기에 그런 열정과 실천력을 볼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소수 그 상층에 있는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몇몇 관료들을 가지고 국민참여당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국민참여당을 포함해서 진보대 통합을 추진하자고 결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노동 현실이 정말 그 힘 있는 진보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요구, 이런 것을 진보 정당이 좀 잘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지난 1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의 그런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쓸데없는 논쟁도 많이 했고 오해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25일 날 전 당대에서는 이제 그런 논쟁과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 변화 발전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입장, 신념화하고 있는 진보운동의 기본 인식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의 현실이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정말 어둠의 터널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존의 보수 정당으로부터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진보 정당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절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안지 못했을 때 진보 정당은 아마 대중들로부터
멀어질 것이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보가 우리 민중의 운명, 노동자의 운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진보는 과연 어떤 진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